저는 이제 활동 제일 고민이 뭐냐면 IMF 전 시대와 후 세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적 공감이 있는가 고민이 드는데요. IMF 시대 때 그 전에는 다 정규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회생활 하자부터 다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래서 상상력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어떤 노조에서 상근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50대 분들은 IMF 전에 다 정규직이었으니까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대한 상상력이 있고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투쟁력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20, 30대 조합원들을 만나면 이제 무기계약 투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퇴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공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 퇴사하면 어디 갈 거냐니까 학원 강사나 이런 거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상상력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정규직이 있는 세상을 많이 꿈꾼 적이 없어서 당연히 이게 당연해서 이 투쟁할 엄두 자체가 안 난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청년들은 정규직 다 되면 세상 망한다고 생각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상력이 막혀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저 90년생인데 IMF 때 이제 제가 8살이었잖아요. 갑자기 부부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나가면 좀 민망하게 할 것 같은데. 예. 가정이 부모님들이 이제 비정규직 되고 하면서 가정들이 되게 많이 파탄이 났잖아요. 이혼율도 급증하고. 저는 그것들이 전부 다 청년들한테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금쪽 상담소 오은영 선생님이 뜨는 이유는 IMF의 그 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공동체, 기본 가족 공동체도 다 박살나고 또 계약직이기 때문에 어디 속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제조업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진보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친구였고, 이제 하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청 노동자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정규직 되지 않겠어? 하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실력이 없으면 잘려야 다른 실력 있는 하청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아니, 다시 다 모아서 다시 기술 공부시켜서 다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정규직은 다 그렇게 하더라. 근데 다 자르면 그 사람 도대체 어느 직장 가겠냐.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없이 그 사람 계속해서 잘려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저는 노조에 일하면서 놀랐던 게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시 재교육해서 투입하는데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은 자르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개인이 스펙을 쌓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용접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그 기술을 쌓기 위해서 울산에 가서 그 연수원에 가서 기술을 배워오고 또 못하면 또 어디서 배우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개인에게 맡겨져 있고 잘리는 이게 좀 많이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쉬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쉬는 청년에 대한 다큐를 보면 뭔가 직장 갑질 당해서 다 문제 있어가지고 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계약직이 워낙 많으니까 당연히 2년 일했으면 다음 2년 일하기 전까지 좀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이게 상식으로 자리 잡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 뭔가 갑질당해서 우울증이 있어서 쉰다는 그 다큐 조금 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근본적으로 계약직이 넘치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으로 알고 계약직을 어떻게 없앨 건지 무계약으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한 얘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비정규직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드는 게 제가 청년들이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비정규직이네? 하니까 나 비정규직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비정규직이 많아서 법적으로 정규직이라면 다 비정규직인데 그 용어가 자기가 속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다 계약직인 게 일상적이라서. 저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페미니스트 운동도 단어가 규정되기 위해 엄청난 투쟁이 있고 그 단어가 정립되면 거기서 또 동력이 붙어서 가잖아요. 근데 비정규직 투쟁이 지금 이 청년들의 계약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창원의 파면광장의 사회자였었어요. 그때 그 고용안정 투쟁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안정에 대해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 발언 때도 그렇고 그 구호에도 그렇고. 원래 제가 비정규직 철폐하라 구호를 이제 민주노총에 했었었는데 그 뒤로는 고용안정 그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대에 맞는 계약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쉬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떤 전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생회를 했었는데요. 그 학생회를 하면 농활도 가고 월별로 5.18도 가고 그다음에 방학 때 같이 놀러도 가고 이런 거 MT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게 다 무너졌다는 기사들을 보긴 봤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역 청년들이 공동체가 다 무너졌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봉사단을 모으면서 느꼈던 게 보통 취업하신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보면 옛날에 학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느껴본 사람들이 지역에서 공동을 찾아서 이 봉사단에 들어오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학교는 모여 있으니까 공동체를 만들기 쉬운데 완전
그냥 이제 포스터도 길에 붙이고 돈도 우리끼리 다 모아서 너무 힘들어서 청년들의 이런 걸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원해주는 건 아까 이제 지원금 얘기했는데 뭐 이것저것 다 넣으면 다 떨어져요. 왜냐면 너무 로또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저희가 한 6개 넘게 많이 넣었었죠,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파면광장 끝나고 청년 학생들이 다 뭐 뉴스에는 엄청 응원봉에 대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막 사회대기업 막 청년들의 요구가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파면광장 끝나고 다 개인으로 돌아가서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론장애를 만들었었거든요. 너무 말하고 싶어들 하셔서. 근데 저희가 그거 하는데도 몇백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다 알바해서 메꿨거든요. 400만 원을. 근데 어디 이거 신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장소 하나 빌리는 거, 테이블 하나 빌리는 거, 현수막 하나 뽑는 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학생회 할 때는 그런 학생회에서 당연히 이런 민주주의 얘기하는 거 당연했고 토론하는 게 당연했었는데 지금 아예 그런 게 없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저는 학내에서 이런 민주주의 얘기를 하는 게 이번에 보니까 대자보 다 뜯기는데 학교 본부가 많이 뜯었거든요. 대자보를. 근데 거기다 댓글로 뭐라 달리냐면 당연히 학교에 허락받고 했었어야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화여대에서 대자보 붙였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내용은 검열 안 하지만 도장은 받았다는 거예요. 학교 본부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학교라는 공간에서 말할 수 있으려고 대자보 붙이는 거예요. 그걸 학교 가서 도장을 받아? 근데 지금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대자보 붙이는 사람들도 도장을 받는 시스템에 너무 갇혀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시스템이 지금 청년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다음에 관리하는 것만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파면 이거 국면에서도 교수님들은 막 이것저것 하시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본부가 가로막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나? 민주주의랑 이런 학생운동 이런 게 역사적으로 가능했던 거는 자유로운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청년 너무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고 공동체를 꾸리는 것도 못 믿으니까 너네가 되겠어라는 얘기 제가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처음에 만들자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인식들을 깨려고 하면은 좀 지원이나 이런 공간 여는 문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수님들이 나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자였으니까 응원봉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광장에서는 정말 열려있고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밤에 집회를 하고 다음날 눈 써서 직장을 가면은 일상의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괴리에 많이 답답하다, 말할 수가 없다. 광장에는 동지들이 있는데 일상에 가면 다 외면받는다. 숨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파면 집회 끝나고 나서 X에서 올라오는 글들이 동지들 보고 싶어요. 저 이제 사회대결 얘기하고 싶고 대선 얘기하고 싶은데 같이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하는 거. 그리고 파면 반대하시는 사람들이 막 목소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여기 직장에 인간관계가 있는 걸 또 맞설 수가 없잖아요. 개별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런 걸 많이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왜 뉴스에 응원봉을 그렇게 뭐 많이 나왔었는데 파면 이유는 안 나오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공론장. 청소년, 대학생, 청년의 300일 원탁 토론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이 모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웠던 게 응원봉을 다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SNS로 개인 접촉도 하고 그다음 청소년들 대안학교도 찾아가고 동아리도 찾아가고 대학교 동아리도 찾아가고 그 아까 비전센터나 센터 36개 단체들 다 찾아갔어요.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에 있는 청년들 다 찾아가서 제안해서 열어냈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모임 평가는 다 뭐냐면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 제가 들었던 비판 중에 하나가 원탁 토론이 무슨 소용이냐. 말만 하면 정책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정책을 만들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초적인 수준이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말할 공간이 없어서 그거라도 돼야 상상력이 열리거든요. 원탁을 하면서 느꼈던 게 많은 분들이 속에 담고 있다가 누구한테 말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짜서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공감되는데 단어도 선택하기 너무 어렵고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토론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었다. 진짜 또 하고 싶다.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지 몰랐다. 인상 깊었던 평가 중에 하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면은 극단적인 토론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감대가 있더라. 라는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말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말을 해야 인간이 동물이랑 다른 건 그런 거잖아요. 언어. 말을 해야 상상력이 발동되고 공감도도 생기는데 그런 공간이 많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었고 그게 13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이 13개 주제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건가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는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소모임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요 사업에 대한 네. 보고서가 있겠네요. 정리해야죠. 정리해 방금 말씀하신 거. 네. 네네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정리할 시간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네네. 요 원탑
네네. 요 사업 네네네.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네, 그렇죠. 5월 6일이었거든요. 네네. 예, 꼭 한번 정리하면 네.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어른들은 요구만 해 그지? 정년 유니온이 이제 네. 주동이 되었어요. 네, 경남 청년 유니온에서 했고요. 5월 6일에 요 옆에 교육연수원에서 했어요. 예, 여기 공간도 어렵게 빌렸어요. 저희 빌려줄 데가 없고요. 돈 내라는 거예요. 돈이 진짜 없거든요. 아니 여기는 무료로 빌렸는데 진짜 다른 데는 빌릴 수가 없었다고요. 예. 그 여기를 계속 빌리면 되겠네 앞으로. 아, 그렇죠. 근데 이거 교육청이라 가지고 이런 거 한다고 안 빌려준다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교육청 본관을 빌려고 했는데 너무 정치라서 못 빌려주겠대요. 지금 우리 정치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 저는 모든 정당 다 제안했거든요. 저는 진보당이에요.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다 제안했어요. 노동당 뭐 다 제안하셨고 오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 뭐 여성 단체들도 다 전화고 다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하여간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제는 다 13개 기후, 민주주의 뭐 다 다양했어요. 네네네네. 저는 이런 걸 좀 관에서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열어요. 근데 거기는 또 엄청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정책을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제가 부산에서 했었었는데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 시스템 맞춰야 되고 이런 이 제도가 있대요. 일단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상상력이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퇴 네. 토론하고 나서 또 다른 계획, 후속 계획. 그 13개 주제를 예, 조금 더 깊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소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페미 소모임이랑 기후 소모임 만들려고 하는 중이에요. 예. 지금 기후 이런 것도 관심은 엄청 많아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240명한테 설문조사 했는데 청소년 대학생 청년 중에 1등이 기후위기였어요. 예. 그리고 대학생 청년에서 기후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근데 경남에 기후 뭐 동아리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해야 되나? 박종건 대표님 이제 거의 70을 바라보신 대표님이 하는 기후 행동이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세력화에 대한 고민이 있고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국힘은 여러 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뭐 봉사단이라든가 여러 제가 뭐 영상이 있으니까 언급을 못 하겠는데 좀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는 아무 얘기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우리끼리 단체를 만들겠다 해서 봉사단도 막 업종에서 활동도 강화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에서도 기회를 줘야 이게 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지역에 청년들이 단체를 많이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단체든. 그래야지 단체의 활동들이 쌓이면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바가 정책화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국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단체의 요구들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 그냥 생활체육이어도 여기 잔디 깔아달라 이런 게 그 집단의 요구가 올라가서 바로 시의원 도의원 통해서 정리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떤 단체가 없어놓으니까 정당인 한 명으로 표현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지역에 청년단체를 많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공동체부터 무너진 공동체예요. 자기 동생도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저는 형제를 친한데 제 동생이 우리가 좀 진짜 신기하다. 자기 친구는 형제랑 안 친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늘 경쟁이고 그러면 친구도 못 믿는 이 사회에서 연대라는 감각을 깨운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웬만하면 오지 않아. 그 자기 돈 들이고 자기가 시간 내야 되고 그거는 지금 이 사회에서는 정말 맞지 않는 감각이거든요. 저희가 봉사단을 운영하면서 그 오신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라고 SNS에 글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감각을 빨리 만드는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야 생각해요. 정당은 사실은 이 공동체의 힘이 세지면 우리 공동체 요구가 왜 안 받아들여지지? 정치가 필요하네? 이렇게 또 연결되지 않을까. 사실 개인 어떤 청년 정치인의 뚜둥 등장이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게 참 어려운 계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